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이야기할 때 가장 자주 던지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비트코인 영원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 질문은 굉장히 합리적으로 들립니다. 누군가에게는 조심성 있는 질문이고 누군가에게는 합리적인 의심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 질문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아주 중요한 전제 하나가 깔려 있습니다. 바로 비트코인을 주식이나 코인 하나로 보고 있다는 그런 전제입니다. 오르면 좋고 떨어지면 손해고 최악의 경우 영원히 될 수 있는 수많은 투자 자산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이 전제부터 조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이 영원히 되는 상황은 하나의 자산이 실패한 장면이 아니라 기존의 돈의 시스템이 먼저 무너진 이후의 장면일 가능성이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통 결과부터 봅니다. 가격이 오르면 이유를 찾고 가격이 떨어지면 원인을 붙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항상 구조가 먼저 흔들리고 그 다음에 숫자가 움직입니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트코인이 영원히 되려면 전 세계 수억 명의 사람들이 같은 결론에 동시에 도달해야 합니다. 이건 쓸모가 없다. 이건 필요가 없다. 이건 더 이상 가치가 없다. 여기서 중요한 건 많은 사람이 아니라 거의 모든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사람들이 그렇게 동시에 신뢰를 거둔 대상은 비트코인이 아니라 항상 국가가 발행한 돈이었습니다.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왔을 때, 은행이 지급을 중단했을 때, 국가가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때, 사람들은 종이돈을 먼저 버렸고 가치를 저장할 수 있는 수단을 스스로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비트코인은 바로 그 지점에서 등장한 자산입니다. 누군가의 약속이 아니라, 누군가의 신뢰가 아니라 규칙과 구조 위에서 움직이는 돈. 그래서 비트코인을 단순히 오를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는 자산으로 보면 이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영원되면 어떻게 되나요? 하지만 비트코인을 기존 돈의 시스템의 대안으로 보기 시작하면 질문 자체가 달라집니다. 비트코인이 영원히 되는 세상은 과연 어떤 세상일까? 이 질문은 훨씬 무겁습니다. 비트코인이 필요 없으려면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할까요? 모든 국가의 통화가 안정적이어야 합니다. 모든 중앙은행이 신뢰받아야 하고요. 모든 은행 예금이 안전하다고 사람들이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이 더 이상 자신의 돈의 가치가 줄어들까봐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세상이어야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그 방향으로 가고 있을까요? 부채는 늘어나고 통화량은 계속 증가하고 위기가 올 때마다 돈을 더 찍어내는 방식으로 문제를 미루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람들이 가장 먼저 느끼는 건 파산이나 붕괴가 아닙니다. 아주 조용한 감정 하나입니다. 이 돈 계속 들고 있어도 괜찮을까? 비트코인은 바로 이 질문 위에서 성장해왔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호황기에만 오르는 자산이 아니라 불안이 커질수록 존재의 이유가 분명해지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 점을 이해하지 못하면 비트코인을 볼 때마다 항상 같은 패턴을 반복하게 됩니다. 오를 때는 뒤늦게 따라가고 떨어지면 공포에 빠지고 결국 가장 불리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구조로 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비트코인이 영원히 되는 세상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버린 세상이 아니라 사람들이 더 이상 대안을 필요로 하지 않는 세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국가는 점점 더 많은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더 많은 돈을 필요로 하고 그 결과 통화 가치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희석되고 있습니다. 이건 음모도 아니고 누군가의 악의도 아닙니다. 시스템의 한계인 거죠. 비트코인은 이 한계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비난하지도 않고요. 그냥 다른 선택지로 보여줄 뿐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영원히 되는 세상은
현실적으로 상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트코인이 영원이 되는 장면이 온다면 그 전에 우리는 현금의 구매력, 은행 예금의 안정성, 국가 통화에 대한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을 가능성이 훨씬 큰 거죠.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집니다. 그럼 비트코인이 무조건 안전하다는 거냐? 비트코인은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냐? 아닙니다. 비트코인은 완벽한 자산도 아니고 미래를 보장하는 마법도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는 분명합니다. 비트코인의 위험은 영원이 될 가능성보다 왜 이런 자산이 필요해졌는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있습니다. 가격만 보면 항상 늦습니다. 항상 흔들립니다. 구조를 보면 비로소 질문의 방향이 바뀌는 거죠. 이 시스템이 왜 등장했을까요? 사람들은 무엇을 불안해하고 있을까요? 이 불안은 사라지고 있을까? 커지고 있을까? 이 질문을 하기 시작하면 비트코인은 더 이상 단순한 투자 대상이 아닌 것이죠. 하나의 선택지, 하나의 보험, 그리고 하나의 실험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볼 때 가장 위험한 태도는 이것입니다. 영원되면 끝나는 거 아니야? 진짜 위험한 질문은 따로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 이 질문을 외면하는 순간 사람들은 항상 가장 마지막에 깨닫게 됩니다. 이게 바로 비트코인을 숫자가 아니라 시스템으로 봐야 하는 이유인 거죠. 다음 이야기에서는 왜 이 시스템이 개인의 선택을 넘어 국가 단위의 문제로 확장되는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